이재명 후보는 지금 피크예요. 상태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사 이익을 많이 못 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 이 지지율은.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3연 초과 상태거든요. 사실 중도층 다 떠나 보냈거든요. 여기도 핵심적 지지층만 남은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뭐 주가를 5천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 얘기잖아 지금. 야, 이분이 막 던지네. 이쪽에서는 아니 좌클릭을 해야 되나? 좌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지금 북진을 해야 되는데 휴전선에서 갑자기 병력 빼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쳐요. 네.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머리 가지고 집권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토론한다라는 게 이 말솜씨가 아니잖아요. 뭐 소피스트입니까? 네. 집권자들이 점수 매기는 방식은 다르단 말이죠. 그 뭡니까? 원전 계속 해야 된다? 이것도 저쪽에서 하던 얘기고, 원전이면 원전이고 탈원전이면 탈원전이지. 감원전은 뭡니까? 자기 프레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타고 이재명 후보를 뭐 어떤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그런 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흐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하향세, 이재명 후보는 정체 내지는 약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박빙, 지금 롤러코스터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재 상태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현재는 약간 거의 이제 동률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약간 크로스는 일어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올라간 앞서는 걸로. 그 여러 이유는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갖다 종합을 하게 되면은 네네. 조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느낌입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 다양한 여론조사들을 갖다 취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경향이 보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평균을 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1~2% 정도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뒤지는 걸로 윤석열 후보가 뒤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피크예요. 피크다. 예,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갈등을 봉합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열린우리당과 합당이 됐고, 열린민주당이랑 예. 예. 그 밖에도 뭐 여러 정책 행보 막 나가고 있고, 네. 등등등등 이런 상태란 말이죠. 반면에 물론 이제 악재도 좀 있었지만 악재가 이렇게 길게 가진 않았잖아요. 깔끔한 사고로 예. 그 비교적 빨리 이제 사과를 해가지고 무마를 좀 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면 초과 상태거든요. 뭐 당 대표랑 싸우지, 홍준표 후보랑 또 싸우고 있지. 네. 그런 다음에 뭐 말실수도 하고. 말실수도 하지. 네, 내 부인 이것도 걸려 있지. 네. 지금 완전 사면 초과 상태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사 이익을 많이 못 봐요. 현재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40% 선을 잘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30% 선에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 이 지지율은. 그러니까 네. 핵심적인 지지층으로 뭉쳐 있고, 여기에 이제 중도층들이 안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사실 중도층 다 떠나 보냈거든요. 여기도 핵심적 지지층만 남은 거예요 지금. 네. 라고 했을 때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중도층을 향해서 누가 더 소구력을 갖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건데, 이 구도 자체는 사실은 약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기본적인 대선 판의 흐름 그렇죠. 자체는 그러니까 특히 서울 지지율 같은 게 계속 그게 하나의 지표잖아요. 계속 열세로 나타나고 있다란 말이죠. 네, 네. 그런 상태인데, 이쪽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계속 실수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뭐가 터져주고 계속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분열이 계속되고, 네. 이렇게 된다면 해볼 만하죠. 그럼 이길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또 쉽지 않고, 그죠? 근데 이제 자력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자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력으로 이기려면은 정권하고 선을 긋고 뭐 등등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하기가 힘들거든요. 요즘에 왜 이재명 후보가 그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하고 있다, 뭐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이분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45% 전후를 그런 대통령 상태에서 지지율이 기록하고 무턱대고 있으니까. 차별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차별화를 하게 되면 다 어떤 게 나오냐면 민주당의 그 정치적 정체성을 다 배반하는 거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면한 것도 그렇죠. 이건 물론 이재명 후보가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한 거겠죠. 근데 이랬을 경우에 그 중도층 또는 뭡니까 그 진보층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촛불 든 우리는 뭐냐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좌파적인 주장을 좀 했었는데 이거 다 날아갔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상 그 자기가 브랜드 마크로 들고 나온 이 모든 게 좀 날아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고 뭐 기본 대출 그다음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택,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린 거.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사실은 아주 정교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왔다는게보다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슬로건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판판이 깨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딱 보면 말이 안 되고 나 같은 좌파가 봐도 이건 도대체 족보가 없는 이상한 짓이다라고 하니까 자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막 던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뭐 소상공업 뭐죠 그 식당 그때 필요한 발언만 하는 겁니다. 네. 식당 총량제 하다가 또 네. 하고 네. 주 4일째 한다라도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재난 기본소득 아니 재난지원금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했다 또 엎었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보유세 그것도 하다가 국토보유세.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주가를 5천으로 올리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 얘기잖아 지금.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이 막 던지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원전도 뭡니까 감 원전? 그렇죠. 감. 아니 그렇죠. 탈원전이면 원전이면 원전이고 탈원전이면 탈원전이지 감 원전은 뭡니까?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사실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주장했던 거. 아,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차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도 처음에 들어갈 때 성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원래 저쪽에서 하던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보유세 이것도 저쪽에서 하던 얘기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원전 계속해야 된다 이것도 저쪽에서 하던 얘기고. 네.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의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자기 정책 토론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 토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캠프에다가 무슨 정책이 있으면 애들리브냐, 그다음 무슨 정책이다 애드호크냐.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애들리브로 그냥 즉흥적으로 때리고 애드호크에 미봉책이에요. 그냥 그때 나오면 그냥 막 미봉으로 때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아젠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아젠다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론한다라는 게 이 말솜씨가 아니잖아요. 뭐 소피스트입니까? 네. 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솜씨로 이겨봤자 그게 유권자들이 볼 때 다르게 판단하거든요. 유권자들이 점수 매기는 방식은 다르단 말이죠. 거기서 이긴다고 표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건 또 아니죠. 다른 문제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장을 무시하지 말아라. 적장에 대한 존중을 해라. 그러니까 적자가 갖다 과소평가하게 되면 나중에 당한다. 아, 그런 거죠. 예컨대 윤석열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컨대 이준석하고 이준석이 토론에 16번은 배치한 건 뭐냐면은 토론에서 떨어뜨려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16번 떨어뜨려내냐 못 냈잖아요. 나중에 누구예요? 저기가 유승민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많이 넣으셨네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질적인 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경선 과정에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단 후보의 인식부터 점검해야 된다. 네. 네. 왜냐하면 저기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어떤 인식 자체에 인식이 오류가 반영된 있어 거다. 보인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캠프 완전히 갈아버려야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제 중도층으로 완전히 갈 수 있게끔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네. 이분 생각은 그래도 같이 했던 거니까 그래 뭐 새로운 사람 있으면 여기다 붙여. 네.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있으면 여기다 붙여. 내가 그립감 갖고 다 갈래. 그다음에 실제로 그립감이 엄청나요. 너무 세서 걱정이라고 너무 세서 들었는데요.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전권을 행사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타협한 거잖아요. 저쪽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상태란 말이죠. 이게 너무 세다라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리더십에 이렇게 되면 리더십에 이제 그 뭐랄까
리더십을 의심받아요. 네.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 설득하고 통합하는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될 거고 노선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네. 뭐 최저임금제 얘기하고 120시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주 그 민지야 이름 좋아할 줄 알죠? 아니거든요.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 일하거든. 근데 그럼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하루 아침에 딱 그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팀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팀이 있잖아요. 그걸 네. 갈아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 김종인 쪽으로. 네. 그래서 완전 갈아쳐야 되는 거고 노선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철학 부분을 갖다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를. 네. 이분이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항상 보게 되면은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엘리트층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 엘리트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잖아. 네,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고 그다음에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또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해명해야 갖다 되고, 상대가 공격한 거고 공작이고 뭐 기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아젠다 세팅을 할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서 정강 정책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분 딱 떠나니까 그냥 말짱 도루묵이야 또. 정황 정책은 있는데 그런 정황 정책이 있는 줄 잘 모르죠. 본인들도 몰라.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들을 이어서 가서 당이 달라졌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말을 한마디 그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당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다. 네. 당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한은 중도층이 거기 안 붙어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율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던데 이제 대구 경북의 흐름인데요.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10.4%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재명 후보는 6.8%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10.4%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제 윤 후보가 이제 대구 경북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사면 효과. 사면 효과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특히 이제 박근혜 문제가 이제 가장 그쪽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후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게 아이덴티티가 거기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사실 보수의 혁신을 가로막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진의 뭐 대한 무슨 당, 뭐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제가 황당했던 거는 조수진인가 그 사람이 그 유튜브 링크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네. 그걸 보고 앉아 선대위 사람이 그걸 보고 앉았다는 게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거를 이끌면 필패거든요. 네. 왜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뭐냐? 민주당이 그 짓하다 망한 거잖아요. 네. 그냥 오로지 그 팟캐스트니 뭐 유튜브니 그다음에 김어준이니 뭐 이런 쪽에 강성들한테 끌려다니다가 지금 망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똑같은 짓을 하겠다?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예. 그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랑 선을 걷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승부처는 중도층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지금 중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은 우클릭을 하잖아 일로. 예.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우클릭을 하고 정말 처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좌클릭을 해야 되는데 좌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지금 북진을 해야 되는데 휴전선에서 갑자기 병력 빼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쳐요. 네. 완전 그래서 답답하다. 또라이 비슷하다. 이런 머리 가지고 집권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이런 머리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는 왜 전에 그 진 교수님 국민의힘 가서 강의하실 때 뇌가 없다 뇌가 그 얘기 없다. 지금도 뭐 비슷한가요? 그 캠프 사람들이 뇌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캠프에 이제 괜찮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내세우면 되거든요. 거기 뭐 금태섭도 있지, 그 뭐냐 김은혜 의원,
네, 예.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본부단장 맡았죠. 있고 뭐 예. 서초구청장한 그분들도 조은희 있고 예, 정구청. 그다음에 누구야 그 의원 그만두신 분 누구죠? 윤희숙 의원이요. 네, 윤희숙 전 의원 뭐 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도 상당히 뭐 요즘은 조금 내가 볼 때 약간 걱정스러울 정도로 마크맨이 돼버렸던데 자기 역할들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도층이 딱 볼 때 이렇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네. 거부감이 없는데 갑자기 장제원, 음. 뭐 권성동, 뭐 윤한홍 이러면 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 내세워야 되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아 보수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정말 중도층이 용인 가능한 보수. 그러니까 네. 중도층의 심정은 그거거든요.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민주당의 집권을 용인했잖아. 지금은 너희들이 하는 걸 봐서 너희들의 집권을 용인할 수도 있어.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런데 아니야 역시. 근데 이쪽을 딱 그렇다고 얘를 찍을 수는 없어. 이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 리얼미터 조사 중에 또 하나 주목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적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후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36.7%, 이재명 후보가 35.1%.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거죠. 차이가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김건희 건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문제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할 수 있지. 왜냐하면 경우가 좀 너무 다르잖아요. 저쪽은 사실 몽땅 다 위조된 거고요. 여기서는 증명서 위조했다기보다는 사실 허위를 경력을 과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사실 뭐 교수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수 채용이라는 건 보통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너 강의 좀 와 더 이래서 해달라는 거고 뭐 알잖아요 강사본부 기본 자격. 예. 그런 거 기본 자격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문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바로 공정 상식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죠. 공약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목사님이 한 거랑 일반 사람이 한 거는 비난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계속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당할 일이냐. 근데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이 그냥 억울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가 억울해요 이러면 국민들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많이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건희 씨 사과가 필요했던 부분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도덕성을 국민들이 기대한다기보다는 정책 집행력과 실행력 이런 게 네. 그래 일은 좀 할 것 같아 이런 이미지.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건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다 존중하면서 뭔가 좀 그렇죠. 뭐 이쪽 저쪽 공정하게는 할 것 같아 이런 네, 거란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공정의 상징성 자체가 훼손된 그게 이제 상황이라. 지지율이 빠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붙어있던 중도층들이 다 떠나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들은 당신을 지지할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금방 회복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뭐 여기서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봐요. 회복은 될 거다. 그게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도 이제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아젠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1라운드에서는 사실 이재명이 참패했단 말이에요.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저쪽은 뭐냐 50조에서 중소 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데 승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쪽이 이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진행되다 보니까 당장 딱 나온 겁니다. 재난지원금 써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라 써서 없애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재원은 있는데 아니 자영업자들 지원할 그 손실을 네. 배상할 그건 왜 국가의 의무거든요. 옵션이 아니라 의무인데 그걸 할 건 없어? 라고 하면서 그게 벌어진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싸움들을 계속 볼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2라운드가 주식이거든요. 네. 이쪽은 주식 5천, 이쪽에서는 그 주식장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딱 보게 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어느 후보가 책임 있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네. 그리고 김정인 효과는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그 50조 이것도 김정인 위원장이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이분이 굉장히 이거는 오래 간다. 네. 그러니까 그때 벌써 100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조 얘기가 이해가 되죠. 예, 그냥 뭐.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을 읽는 건 그분이 잘하니까 사실은 이런 천군만마를 얻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다 그립감 갖고 갈래 이렇게 해서는 안 고집을 된다. 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희망이 없겠지만은
거기서 좀 물러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잖아. 자기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난 전문가 들 쓰겠다. 그럼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야? 그럼 최고의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왜 그 전문가도 아닌 그 핵관 이런 애들 말을 듣냔 말이죠.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부터는 그런 이 책임 있는 정책 효과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최근에 제기된 핵심 이슈들 분석 들어봤습니다. 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